예, 오늘 국회 국조특위도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나왔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청구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하게 된 경위를 여당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은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이었습니다. 1월 17일 대통령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틀 만에 답변이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로 바뀐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질문을 이틀 만에 번복하고요. 주진우 의원실에 냈던 답변을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왜 답변을 바꿨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답을 회피를 한 거죠. 왜 회피를 했습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답변서 이거 처장께서 직접 결제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답변서 안 보고 나온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수사에 관해서 이런 유의 이제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답변 수사상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진우 의원님께서 먼저 그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 그 파견받은 직원이 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포영장에 대해서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파견받은 직원이 답변을 실수했다 지금 이렇게 책임 넘기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차장은 봤습니까? 국회에 제출된 이 문서를 차장은 봤습니까? 누구까지 결제되어 있습니까? 수사기획관은 봤어요? 수사기획관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다 제출했단 말이에요? 수사팀에 확인도 안 하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답변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수사팀 중에서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사부에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의원님 좀 또 제가 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저희가 가감없이 박준태 의원의 길을 길게 보여드린 이유는요. 단초는 이랬습니다. 지난번 주진우 의원이 물었어요. 공수처에 윤 대통령 체포 압수 통신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냐. 지난달 15일에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가 이틀 뒤에 답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이현정 의원이 네.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 얘기는 파견 직원이 그렇게 했답니다. 이 공수처가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무슨 뭐 동호회 모임이 아니잖아요. 동호회 모임도 요즘 이렇게 안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분명히 조직의 책임자입니다. 조직의 책임자가 조직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져야 될 텐데 파견받은 직원 운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안은요, 굉장히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국회에서도 몇 차례 질의가 있었고 특히 이 체포영장과 당시 그 전에 통신영장이라든지 뭐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중앙지법에 발부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자기들이 바빠서 파견 직원이 또 수사기획관도 없다? 그냥 직원이 알아서 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 질문이 있었어요. 예. 좀 전에 이 박준태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예. 본인이 몇 차례 이거에 질문도 받고 수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들통이 나니까 이제 와서 파견된 직원이 잘못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조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을 했던 조직입니다. 그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정말 답변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파견받은 직원이 저렇게 했다라고 지금 둘러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저거는 조직의 수장으로 자격도 없고요. 정말 이 조직은 정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조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게 사실은 뭐 단순 하위 직원의 실수로 몰기에는 왜 관할인 중앙지법 안 가고 서부지법 안 갔냐, 뭐 내란죄가 누가 주도권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여당 의원들이 2, 3주 동안 줄기차게 물었던 건데 지금 와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파견 직원의 적절치 않은 대응.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오동훈 공수처장의 어떤 저런 답변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이 공수처가 보여왔던 답변의 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거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도 저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이 사안을 이렇게까지 오동훈 공수처장 또 공수처가 키웠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이거는 청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체포 영장에 대해서는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되는 문제였고 또 체포 영장이 서부지법으로 간 것에 대해서 비록 국민의힘이나 어떤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이게 영장 쇼핑이다 이런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그것이 서부지법에 청구하면 안 된다. 이것이 법적으로 위법했다라는 부분이 아니었고 또 서부지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또 이 두 번에 걸쳐서 발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또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이 영장에 대한 실질 심사를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과정들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전체적으로 다 이 그 공수처가 하는 행위들이 법에서 문제, 위법적이었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이런 소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불필요하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일단 감당을 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진 의원과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그로부터 꽤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국민의힘의 판사 출신 장동의 그 의원도 분명히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이거 기각당한 사실이 있는데 서부지법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오늘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공수처장님, 국민들은 지금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했냐, 뭐가 찝찝해서 그렇게 답변했고 왜 뭐가 찝찝해서 서부지방법으로 갔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다른 걸 가지고 계속 의원님 오히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문을 하세요.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자, 저희들 12월 9일 날 법사위에 나와서 제가 정확하게 우리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앞에 제가 법사위에서 명확히 자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그리고 소장님, 이 공수처장님, 차장이 공수처장님 네. 속기록 보세요. 우리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왜 여기저기서 영장을 청구하냐, 한 군데로 통일해서 영장 청구를 해라라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구한 것뿐만 아니라 세 기관에서 아마 동일한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세 개의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해 오니까 그 혼란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이런 영장 대통령에 관해서 청구했지만 기각된 적이 있다고 답변하신 건지 그때도 피해 가셨고요. 당시에 뭐 다른 데도 다 기각당했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다. 장동희 의원은 왜 그때 본인의 직접 질문에 기각당한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냐는 게 장동혁 의원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똑똑하게 기억나는데요. 오늘 장동혁 의원 공수처를 꼼수처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아니고 고위공직자 범죄처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영장 재청구할 때는 재청구하는 이유, 근거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 내용을 고의적으로 백지로 한 다음에 냈다라고 하면 부작위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되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더해서 더 큰 문제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했냐? 자기가 했는 것이 아니고 TF 소속 문서 작성 파견 직원이 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문영배 재판관 소장 대행이 이거 TF에서 해준 그대로 읽었을 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TF에서 써준 대로 했는 겁니까? 공수처장 위에 TF 직원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국회에서 공방을 벌릴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즉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형사 4부가 배당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제 수사, 한마디로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건이나 청구를 했다가 갑자기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영장을 서부지방으로 법원으로 갔는지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통신영장 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짬짬이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부분 같아요. 이동학 의원님, 오동훈 공수처장 입장에서는 뭐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나도 대략 얘기했고 이게 지금 중앙지법 피해서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라 기각당했다고. 그게 아니라 뭐 관할이다. 우리는 주거지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더더욱 문제가 되냐면 사실 그동안 이 부분을 뾰족하게 얘기 안 하고 숨겼다. 혹은 어제 주진우 의원 얘기는 기각당한 이후에 2, 3주 동안 있는데 서부지법과 공수처 간에 뭔가 짬짬이 혹은 네트워크 밑에서 물밑에서 조율한 다음에 영장 쉽게 나오는 서부지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근저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부지법에 이를테면 색깔론으로 공격할 만한 판사들이 있다라고 또다시 사실은 이 기저에 색깔론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법원에 어떤 이 판사들을 배치를 할 때 색깔을 가지고 배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하는 사람이 본인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 이런 걸 투영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법치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뢰를 쌓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근저에 있는 색깔론을 가지고 사실상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중앙지법에서조차도 서부지법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헌법 체제에 대한 부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는 이 국가 체계 붕괴에 대한 어떤 이 극우적 세력과 계속해서 이것을 결탁해서 오히려 이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갖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견 직원 탓 혹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일단 그 사이에 왜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지 지금 대통령 구속 수감 중인데 이 얘기를 지금 여당이 따져 묻고 있거든요.